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넨 안보회의가 열렸던 미넨 테레지엔 비제 광장에서는 이란 디아스포라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폐위된 시아의 아들 레자 팔라비가 연단에 올라 이란의 전쟁을 발동해달라고 미국에 간청했습니다. 풍경은 기괴했습니다. 팔라비 당시에 이란 국기에 이스라엘 국기, 미국 성조기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린지 그레이엄도 연단에 올라 이란 디아스포라를 선동했습니다. 미국이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끝장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치 우크라이나 키예프 마이단 시위에서 선동하는 미국 정치인과 닮아 있습니다. 독일과 서구의 여러 매체들은 시위 참가자가 20만 또는 25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이 수치는 크게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참가자 수가 3만 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중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항공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은 저각 촬영이거나 측면이 잘리거나 참가자들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진으로는 실제 군중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25만 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집회라면 드론이나 헬리콥터를 광범위하게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에 뮌헨 경찰은 이러한 과장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뮌헨 경찰이 어떻게 이러한 수치를 산출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강경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외교부장은 워싱턴과 유럽에 최후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는 것이 크렘린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작가 이리나 알크스니스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트럼프가 제시한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지속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취임하기 전까지 집단 서방은 만장일치로 반러시아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분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중재자이자 평화조정자 역할을 자처하며 이러한 단결을 깨뜨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특히 양측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의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크게 제한합니다. 유럽은 이처럼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체제적, 문명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정권 역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 이유자 젤렌스키와 그의 측근들의 개인적인 안녕을 보장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계속 싸우기를 원하는지는 물론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임무는 서방 지배자들과 반쿠바의 지배층을 위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가 평화적 해결책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국 승리는 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스크바로서는 우크라이나의 탈라치화부터 새로운 러시아 영토의 국제적 승인에 이르기까지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라브로프의 입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라브로프가 국가 두마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는 러시아 외교 정책은 선거 중이나 개인적 선호에 좌우되지 않고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인 성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를 향한 노골적인 암시입니다.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 결과는 트럼프의 정책 운용 여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전투 과정 모두에서 러시아 지도부는 말 그대로 러시아 국민의 뜻을 실행하고 있으며 외국의 선거 일정은 이러한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소위 애정어린 관계, 앵커리지 정신은 갑자기 뚜렷한 냉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다 푸틴의 전시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텔레그래프 기사와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7월까지 분쟁을 끝내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젤렌스키의 발언을 더하면 러시아가 속아서 궁지에 몰렸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브로프는 크림, 돈바스, 노보로시아 지역의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사용자를 보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나치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의회 국제관계위원회와의 생중계 질의응답에서 클리치코 키예프 시장은 노예처럼 고군분투하며 중얼거리거나 절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가 내뱉은 말은 결국 우리를 구해달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클리치코 시장은 이 전쟁에서 러시아에게는 규칙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전체가 파괴됐다고 말했다. 원래는 강력한 광선이 텐트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하고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러시아에 날아다니는 양철 캔들을 모두 격추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군이 한계에 다다라 패퇴 징후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매체도 이런 서구 매체의 주장을 그대로 베껴 러시아군의 인내 전술이 한계에 부딪혀 탈영병이 속출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사실 라브로프가 크림, 돈바스, 노보로시아 얘기를 했지만 영토 문제는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꺼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영토 협상이 우크라이나 자체가 사라져서 마침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알트는 러시아가 그린란드나 프랑스처럼 뺨을 맞고 선글라스를 끼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대한 제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